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패싱을 넘어서서 교체 단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관세, 협상은 없다, 그냥 일방 통보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내보였는데요. 자, 먼저 일본 해결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차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가만히 보면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에 더 불리한 내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유임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곡법 지금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곡법이라는 게 뭡니까? 쌀농사 보조금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관세에 대해서 일방 통보하는 이유 자체가 일본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없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자국쌀 보호 정책을 할 것이다. 그러니 관세 일방 통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 계속 갔다가는요,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7월 말 8월 초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재명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해진 건 없고 물밑 접촉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0월 에이펙 때 방한을 할 것 같고 그때 김정은을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판문점에서 예전에 김정은 만날 때 문재인이가 꼽사리 꼈다가 그 둘이서 만날 때는 문 딱 닫고 백악관 경호원들이 딱 서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 서방 세계의 편을 들지 않고 북한 편을 든다면은 그냥 김정은이랑 직접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통미봉남이라는 거는요, 언제나 그렇듯 좌파 정권일 때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껴달라고 손바닥을 비는 게 좌파 정권인데 껴주질 않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관세율 일방 통보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한을 보내겠다.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 존중하지만 저 미국 쌀 수입 안 할 것이다. 미일 협상 이견 좁히지 못하고 쳇바퀴만 돌고 있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미국을 버릇없이 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대일 관세 일방 통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매우 존중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우리 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유 수입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원유 수입 확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그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중동 쪽에 걸프만 쪽에 있는 석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왔고요. 수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을 하죠. 미국산 석유를 수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석유가 넘쳐납니다.
바로 셰일가스 때문인데요. 셰일 오일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석유 니들 미국 석유 수입해라. 근데 일본은 쌀, 농산물 수입, 특히 쌀 수입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하면은 뭐 도요타, 혼다, 닛산 미국에 엄청나게 차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거 대한민국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특용작물이라든지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하고 수매하고 가격 유지하고 당연히 이거는 미국 쌀 수입 안 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의 사례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 핸드폰,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세율 만약에 50% 때려 맞는다. 그럼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협상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데요. 핵심은 뭐냐? 미국의 이익과 같이 움직이냐 아니냐입니다. 이란 폭격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죠. 북한 핵 제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박선원이 하는 얘기. 드론을 갖다가 평양에 보냈었다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그걸 미국이 도와서 벙커버스터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우리는 고작 드론 보낸 거 갖고선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드론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드론을 보내면은 그거는 외환죄라는 겁니다. 정찰은 뭘로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10월에 에이펙 때 방한하면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이 가능하다. 빅터 차가 미국이 이란 폭격을 해서 북한에 CVID 기본적으로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불가능해졌다라는 게 이제 평가라는 거죠. 왜? 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만은 벙커버스터로 북한의 핵시설 타격하면 됩니다. 지금 뭐 거의 뭐 30개, 40개의 핵시설에 나눠져서 핵무기와 핵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북한은 공격 못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60여 대의 F-35A가 있고요.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도 언제든지 폭격기들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란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요. 또 B2뿐만 아니라 그 B1B 정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방공망을 박살낸 후에는 크루즈 미사일도 당연히 사용하고 방공망을 박살낸 후에는 B-52 폭격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B-52H가 지금 현역에 있는 폭격기인데요. 모든 수단이 다 사용이 가능하고 또 잠수함에서도 가능한 상태고 중거리 미사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난다라는 것은 핵을 갖다가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북한의 노비 국가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반미하고
미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관세가 세가지고 수출도 못하고 당연히 미국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북한한테 들러붙고 중국한테 들러붙고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는 것이고 베네수엘라보다 더 안 좋은 이유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노비 국가가 되는 건데요. 노비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서방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번영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고 잘못된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15 광화문 1000만 총 결집합니다. 어떤 분들이 여쭤보세요. 왜 요즘에 안 하냐? 아니에요. 지금 전국을 정광훈 목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호남이죠. 돌아다니시면서 1000만 총 결집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요. 또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계속 동아면세점 앞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자체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의 응축된 에너지, 우리의 분노, 애국심 뭉쳐서 한 번에 1000만이 모여서 빵 터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난 3월 1일 580만 밖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1000만 모일 수 있도록 광화문으로 모두 나올 것을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좀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